한국대법원은 일제강점기 때의 전 징용공에 대한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의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미쓰비시그룹은 스미모토, 미쓰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본의 3대 재벌기업 집단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전범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악명을 떨쳤던 일본의 제로센이 미쓰비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대법원의 판결에서 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조선인들은 법적으로 일본 국민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국가가 명령한 총동원법에 의해서 자국민들을 징용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한국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을 기점으로 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중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으면서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며 이를 배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국제인권규약 중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에서 제1선택의 정서, 개인진정의 7조의 내용입니다. 이 의정서의 규정은 1960년 12월 14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식민지와 그 인민에 대한 독립부여 선언에 관한 결의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국제연합 헌장과 국제연합 및 그 전문기관 하에서 체결된 여타 국제협약과 문서에 의하여 이들에게 부여된 청원권을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하지 않는다. 이 조항에 따른다면 국가 간의 조약으로 체결된 내용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청구권은 정부가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적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도 인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끌려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최고재판소가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며 전범기업 중 하나인 니시마치 건설에게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라며 권고했고 2009년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2억 5천만 엔의 기금을 조성하며 지급했습니다. 중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지만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원폭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1991년 당시 일본 국회에서도 이를 3번이나 인정하기까지 했고 고노다로 당시 외무상이 개인의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대법원 제1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과거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징용을 당했던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한국 내특허권과 상표권 압류 명령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021년 9월 13일에 발표했습니다. 2018년 과거 징용공 및 그들의 유가족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양금덕 할머니는 짐승처럼 일만 시키더니 99엔만 줄 때 알아봤어. 벌 받을 거요 라며 벌벌 떨리면서도 상기돼 있으셨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강제징용 당시를 묻는 말에 치를 떨었습니다.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시모노세키행 배를 탔다며 당시 비행기를 만드는 미쓰비시 공장에 투입된 후 1년 5개월의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침부터 온종일 비행기 부품의 녹을 닦아내고 페인트 칠을 하는 일과가 반복됐다며 눈에 페인트가 튀어 힘든 기색이라도 보이면 어김없이 발길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휴유증으로 몇 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눈과 코가 아프다, 배가 고파 일본인들이 먹고 버린 음식 찌꺼기통을 뒤지다가 얻어맞은 일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여성근로정신대는 우리에게 알려진 위안부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안부는 일본군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성병 예방 등을 위해 일본 정부가 일본군 점령지나 주둔지 등의 위안소에 배치한 여성을 뜻합니다. 여성근로정신대는 일본과 국내의 군수공장 등에 강제로 끌려가 노동을 착취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일본 정부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1945년 태평양전쟁이 끝날 때까지 조선 남성의 노동력을 착취하다 이마저도 부족해지자 여성들까지 징용하면서 등장한 단어입니다. 근로정신대는 노동력의 동원이라는 점에서 성적 착취가 이루어진 일본군 위안부와는 다르지만 사실 근로정신대라고 모집해놓고 위안부로 끌려갔거나 성적 착취를 당하는 경우 또한 잦았습니다. 이 때문에 위안부와 근로정신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했고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문제를 증언하기 전까지 근로정신대라는 용어가 위안부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에게 피해자 1인당 하나로 약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지만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전 징용공 및 유가족들은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미쓰비시 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상표권 2종류와 특허 6건의 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에 반발하며 다시 항고하였지만 대법원이 최종 기각을 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일본 측은 결국 손해가 발생했다, 한국은 선을 넘었다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은 국제법적으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단결을 하는 결단력을 보여라. 기다리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대법원의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일본은 한국에게 다시 한번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일본은 한국의 징용공 판결 문제로 법적 갈등이 심화되자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한다며 한국을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3권 분립으로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누어 놓았고 정부는 사법부의 배상 판결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른가 봅니다. 한국 정부를 압박하며 판결을 뒤집으라고 수출 규제라는 카드를 꺼내 압박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로 일본 기업의 재산을 압류한다는 명령을 내리자 당시 일본 총리였던 아베가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를 가해왔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핵심 산업 기반에 타격을 주기 위해 반도체와 유기 발광 다이오드인 OLED 제작 공정에 필요한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닌 기존의 수출구조 재정비에 따른 주장일 뿐이라며 명목상으로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해서라고 하였지만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 조치는 오히려 일본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평소 위안부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마저 할머니들의 사연을 알고 함께 아픔을 나누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제품을 리스트화하여 공유하고 이를 불매하였습니다. 이 불매운동은 이전까지의 불매운동과는 다르게 매우 긴 시간 동안 지속되며 일본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업 중 하나인 아사히 맥주의 경우 2017년 136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적이 있을 정도로 한국 내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90% 가까이 매출이 줄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에 진출한 한국 제품은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에 시작된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2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불매운동이 길게 이어져 온 데에는 일본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되자 일본의 언론에서는 한국인들이 냄비근성이라며 한국의 불매운동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에서는 한국인들은 일본의 아사히 맥주가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며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니클로의 경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불매운동에 대한 질문에 한국의 불매운동의 영향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인들의 불매운동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니클로는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든 15초짜리 광고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독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해당 광고에서는 90살 정도 돼 보이는 할머니에게 10대 정도로 보이는 소녀가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으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 라며 답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문의 예전의 일을 오직 한글 자막에서만 80년도 더 된 일이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80년 전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에 본격적으로 나서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자막을 80년도 더 된 일이라고 표기하며 그 당시를 기억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광고는 한국의 위안부 문제를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여러 차례 한국의 불매운동을 조롱했고 이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욱 투지를 불태우며 불매운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이었던 3가지 항목을 모두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소재부품 장비의 자립을 촉구하였고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소부장 기업들은 탈일본을 빠른 속도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어떤 식으로 제재를 취해오든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힘을 합쳐 이를 이겨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